안녕하세요. 제가 콩팥내과 또는 신장내과로 활동을 하면서 심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콩팥내과 전문의가 왜 심장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요. 콩팥과 심장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콩팥 전문의와 심장 전문의가 일을 같이 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실제 환자분이 며칠 전에 문제가 있으셔서 그 환자분과 보호자들에 대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환자 교육용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볼까 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pericardial effusion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국말로는 심낭삼출. 한국말도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좀 복잡한 의학적인 용어는 한국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생소한 말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경우에는 그냥 영어를 쓰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제 환자의 이번 주 이야기인데요. 90대 환자분인데 이분이 2년 전에 저한테 처음으로 오셔서 어떻게 오셨어요? 하니까 만성신부전 4기로 이제 투석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자기는 죽기보다 투석하기가 더 싫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대로 한번 관리하고 죽어야 되겠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었는데 근래 들어서 점점 숨이 찬다고 호소를 하셔서 검사를 했는데요. 콩팥은 크레아틴이 2.45, GFR 여과율이 18, BUN 41로 2년 동안 그렇게 크게 변화하지 않고 유지하고 계셨는데요. 그래서 폐사진을 이렇게 찍었더니 심장 근처로 이상 소견이 보인다고 해서 CT를 추가로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CT를 찍으니까 자, 이렇게 심장이 있는데 이 옆으로 물이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pericardial effusion이라고 해요. 심장 근처로 물이 샜다. 자, 그래서 이 pericardial effusion의 큰 원인들, 가장 흔한 원인들이 감염, 아니나 염증, 자가면역 질환, 르마티스 관절염에서도 있을 수 있고 루푸스나 쇼그렌 신드롬 이런 데서 있을 수 있고요. 아무래도 연세가 드신 분이니까 암 때문에 생겼을 거라고도 충분히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심장에 심근경색증이나 심장 수술한 후에도 생기게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만성콩팥병, 즉 거의 말기 신부전에 가까운 상태에서 계속 유지를 하셨기 때문에 이 원인으로 인해서 생기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이외에도 간경화라든지 갑상선 저하증이 심하다든지 아니면 젊은 여성에서 인공수정을 한다거나 이럴 때 오버리안 하이퍼스티뮬레이션 신드롬이라는 게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심장 근처에 물이 찰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약 같은 것들을 써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래서 치료를 어떻게 하냐? 오늘 영상은 환자분들한테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다가 영상을 만들게 된 건데요. 자, 이렇게 빨간 줄로 심장이 있으면 심장과 그 사이에 이제 물이 찬 건데 이렇게 이 사이로 주사기 바늘을 넣어서 물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심플하게 이렇게 이런 주사기도 쓸 수가 있고 특히 응급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쓰고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조금 있다고 하면 특정하게 만들어진 바늘로 물을 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응급실 같은 경우에서는 바로 이런 초음파를 보고 심장과 심장 바깥에 있는 물 사이를 보면서 주사를 찔러가지고 물을 빼는데 아무래도 이것보다 좀 더 컨트롤된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겠죠. 이렇게 하는 거는 바늘로 물을 빼는 거고 그런데 너무 많이 심하다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물이 계속 나온다거나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수술을 해서 심장을 싸고 있는 이 막을 찢어서 구멍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창문처럼 구멍을 낸다고 해서 pericardial window, 심장 부근에 창문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술을 하는데 이렇게 예전처럼 완전히 가슴을 열어가지고 수술할 수도 있지만 요즘은 아무래도 VAT라고 해서 내시경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접적인 치료를 하는데요.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해야 되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감염 때문에 왔다 그러면 항생제나 항바이러스제, 감염의 치료 또는 루푸스나 자가면역 질환이 있다 그런 면역 억제제를 쓸 수도 있고 소염제를 써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경우도 있고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뭐 암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엊그저께 생긴 일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주사기로 그 액을 빼내면 이것을 분석을 해서 암이 있는지 아니면 감염이 있는지 아니면 요독 증상처럼 보이는지를 분간을 해서 만약에 감염이라면 뭐 항생제를 준다든지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게 되고요. 아니면 여기에 암세포가 발견됐다. 그래서 정밀 검사를 했더니 그 근처에 암이 있더라. 그러면 암에 대한 치료 쪽으로 추가적인 원인 치료를 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벌써 4기 신부전에서 거의 말기 신부전으로 좀 시간이 지났고 말기 신부전 정도 되셨다면 대부분 투석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독 증상이 생기고 그 요독 증상으로 인해서 pericardial effusion이 생겼기 때문에 투석을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심장을 싸고 있는 색 안에 물이 차는 pericardial effusion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특히 투석을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연세가 많이 들었거나 그래서 투석을 안 하겠다고 해서 안 하시고 관리를 하는 분들 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서 콩팥내과 전문이지만 심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